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아러 닥터 이윤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활짝 웃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죠. 웃음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웃게 해주는 그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저는 이분에게 기대고 싶네요. 건강지킴이 장원 씨. 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장원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팍팍팍 날려버리기 위해서 알찬 정보, 벅찬 감동, 그리고 힘찬 웃음 선사해 드릴게요. 네, 장원 씨의 웃음 선물 기대해 보면서 유아러 닥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건강주치 두 분 모셨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소화기내과 조윤균 교수님, 한양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이규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닥터브리핑 주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신무계 장기, 간. 오랫동안 손상이 진행된 후에야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데 최근 성인병이 늘어감에 따라 지방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어깨가 아프면 무조건 오십견? 어깨 관절의 근육 인줄인 회전근개의 손상 또한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데 생활 속 통증은 물론 심하면 수면장애까지 유발하는 오십견과 회전근개 손상. 오늘의 닥터브리핑 주제. 내 몸에 피곤을 몰고 오는 간질환과 어깨 통증에 대해 알아본다. 피곤하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있으실까요? 하지만 잠을 자도 피곤하고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쉽게 피곤해진다면 내 몸 어딘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요즘 가을 타기도 바쁜데 여기서 졸고 저기서 졸고 또 쉽게 피곤해지고 주변에서 너 그거 돈 때문이야 이럴 줄 알았는데 간 때문이다. 그거 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간 지켜줄 수 있는 분 없을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이자 기본이 되는 장기인 간에 찾아올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소화기내과 전문의 조윤균 교수님의 닥터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장기의 기본, 간 건강을 사수하라. 소화기내과 전문의 조윤균 교수. 우리나라에서 알코올성 간 질환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주는 간 기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간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알코올 지방간은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간에 지방이 많이 합성이 되고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알코올 지방간은 특별히 증세가 없기 때문에 술을 드시는 분들은 계속 또 술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드시면 알코올 간염이나 간경화로 진행이 되는 위험수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단계에서 금주를 하시면 쉽게 지방간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에서 8주가 지나면 간에서 지방이 없어지고 그 이상 금주하면 깨끗이 치료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이런 술을 드시지 않는 분에서 생기는 비알코올 지방간이 그것인데 비만 인구가 많아지고 또 서구화된 식생활, 운동 부족이 그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간에 지방이 축적되고 간이 뚱뚱해집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이 고여서 간이 전체적으로 노란 지방 덩어리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아청소년에서도 생길 수 있는 비알코올 지방간입니다. 문제는 이 비알코올 지방간 환자 중에서 점차 간경화 간암으로 나빠질 수 있는 고위험군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비알코올 지방간은 간질환이기도 하면서 대사성 질환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같은 대사증후군의 한 종류입니다. 현재까지 알코올성이든 비알코올성이든 치료를 향한 신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결국 치료의 근간은 적절한 음주 습관, 또 체중 감량,
운동, 식이습관 조절 같은 생활습관 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성이든 비알코올성이든 생활습관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생활 태도 개선이 이 두 질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열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이라면 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음주 습관을 가진 분들이 알코올성 지방간을 조심해야 될까요? 네, 매우 좋은 질문인데요.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자주 먹는 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자주요? 그래서 매일같이 술을 드시는 분이나 또 지나치게 과음을 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주 먹지 말 것,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 것, 안주를 적절히 드시고 음료를 드시면서 천천히 술을 드실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날 좋아해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중간 대사 물질 중에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얼굴을 빨갛게 한다든지 머리를 아프게 한다든지 이런 숙취를 오랫동안 남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 몸속의 간의 손상뿐 아니라 다른 여러 장기의 손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서 쉬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에게 과다한 음주를 권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식습관이 중요하잖아요. 문제가 되는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구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알코올 지방간의 주범은 음식 중으로 따지자면 탄수화물이다. 그 중에서도 단당류, 설탕이라든지 이러한 단당류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단당류가 분해되는 과정이 보통 탄수화물을 드시면 포만감을 느끼거나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들게 해야 되는데 이 단당류는 그런 생각을 들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음식을 드시게 되고 또 중간 물질이 또 간에 독소로 작용을 해서 이 비알코올 지방간을 일으키는데 주범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량음료 안에 있는 액상과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비알코올 지방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 상태가 나빠져도 통증이나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더욱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할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우리 몸을 찌뿌듯하게 만드는 어깨 통증의 이유를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규훈 교수님의 닥터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어깨 통증의 이유를 찾아라.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규훈 교수. 흔히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50대 전후에 일어나기 시작해서 많이 발병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경관절낭염입니다. 관절을 싸는 주머니인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져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쪼그라져 있으면 관절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이런 경우를 이제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년층의 어깨 통증은 오십견보다는 오히려 회전근개 손상이 더 흔하게 됩니다. 회전근이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말하는데요. 이 근육이 뼈에 부착되는 부위가 힘줄입니다. 이것을 회전근개 힘줄이라고 하죠. 이 회전근개 손상은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건염, 회전근개 파열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회전근개 손상하고 오십견은 증상이 아주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어깨 관절 운동을 할 때 통증이 나타난다는 점이 비슷하고요. 또 하나는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 아픈 어깨를 밑으로 해서 눕게 되면은 통증이 나타나서
심지어는 밤에 자다가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질환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운동 범위의 제한 정도가 틀려집니다. 오십견은 관절막이 두꺼워져서 모든 운동 범위, 앞으로, 뒤로, 옆으로 심하게 감소되어 있어서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손상은 어떤 특정한 동작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앞뒤로는 괜찮은데 옆으로 들어올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된 경우입니다. 충돌증후군이나 회전근개 건염, 오십견, 유착성 경관절낭염은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로 잘 호전이 됩니다. 진단은 정확한 병력, 그 다음에 신체 검사, 초음파 검사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전근개 질환은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한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꾸준한 스트레칭, 회전근과 어깨 관절 주위근의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게 되면 아주 좋은 예방법이 됩니다. 또한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질환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꾸준한 관절 가동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게 되면 어깨 관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중년에 어깨 통증이 생기면 오십견인 줄만 알았거든요. 회전근개 손상이란 말은 사실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회전근개 손상이 노화의 일종으로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십견이 오는 원인은 뭔가요? 오십견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이 앓고 있는 당뇨병이 있으면 많이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다른 질환인 심장 질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심장 수술을 했을 경우,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어깨를 다치거나 팔을 다쳐서 많이 고종하고 있는 경우에 2차적으로 좀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건염 및 파열이 회전근개 손상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원인과 증상이 다른가요? 회전근개 손상이란 질환 안에 사실은 충돌증후군도 있고 건염도 있고 그 다음에 파열도 있는 겁니다. 이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은 어깨를 싸고 있는 회전근개건이 어깨가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할 때 요 위에 견봉이란 구조물이 있는데 견봉에 가서 부딪히게 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충돌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도 약간의 통증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없어질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힘줄에 염증이 생겨요. 이걸 이제 건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전근개 건염. 회전근개 건염이 잘 치료가 되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제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회전근개 건파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어머님들 보면 오십견이나 어깨 통증이 오잖아요. 꼭 약수터에 가셔서 어깨 운동을 하나 둘 하시더라고요. 이게 회전근개 손상이 있거나 오십견이 있는 상태에서도 운동을 하면 괜찮은 걸까요? 운동이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보존전 치료법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운동할 때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통증을 참고 막 운동을 하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통증이 생긴다는 것은 어깨 어떤 구조물에 손상이 왔다는 소리거든요.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소리니까 통증을 참고 운동을 하시면은 아마 더 아파지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 운동을 할 때 할 때가 아니라 하는 정도, 통증이 시작되는 시작 범위에서 운동을 멈추고 거기서 그 범위에서 운동을 하면서 근력 강화 운동이 됐건 관절 운동이 됐건 천천히 시행을 하시면은 건강한 어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어깨 통증. 가장 먼저 정확한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닥터 브리핑이었습니다. 안전을 기원하는 신전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근대적인 발전하고 같이 가는
오늘도 야무지게 녹화를 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네. 배고파. 오, 이게 뭐야? 샌드위치잖아. 옳거니 먹어야겠다. 아니 장원 씨, 그렇게 어디서 난 건지도 모르는 샌드위치를 마음대로 먹으면 어떡해요? 아유, 배가 많이 고프긴 고팠나 보네. 아, 그런데 무슨 맛인지는 알고 먹는 거예요? 이제 좀 살 것 같다. 아유, 좋다, 좋아, 좋아. 아유, 왜 이러지? 이게 뭐야? 피부가 이상하잖아. 가만히 있어봐. 땅콩버터? 나 땅콩버터 알레르기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Help me! 입안에 머물고 있을 때는 뱉어내시고 따뜻한 물로 헹궈내시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증상도로 대중적인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가려움증이 심하고 그럴 때는 그 부위에 뜨거운 샤워나 또는 냉찜질을 하지 마시고 마른 수건을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검포 형태로 가려움증이 심한 부위에다가 마른 수건을 가지고 도포를 해주시면 가려움증이 많이 혼연될 수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음식으로 인한 알레르기는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첫 번째, 먹던 음식이라도 가급적 뱉거나 토한다. 두 번째, 심하게 가려운 곳은 마른 수건을 차게 해서 피부를 덮어준다. 여기서 잠깐,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평상시에 심하게 알레르기가 있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평상시에 여분의 알레르기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랄지 항염증제를 응급용으로 소지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는 언제나 저 장원을 찾아주세요. 헬프 미! 대기 시간 없는 오직 나만의 진료실 닥터룸입니다. 오늘의 닥터룸 의뢰인 구영남 씨 나와주세요. 체육관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종합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합격투기라는 운동을 얼마 동안 하신 건가요? 저는 20살 때부터 종합격투기를 훈련을 해서요. 현재 지금 12년 정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어쩐지 들어올 때 포스가 뭔가 고릴라 느낌이 났어요. 네, 굉장히 이제 카리스마가 넘치실 것 같은데 실제 선수 시절 당시 전적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30전 정도 링에 올랐고요. 한 15승 이상 저희가 전적이 있습니다. 아니, 종합격투기 선수 생활을 하실 정도면 몸 관리 하나 제대로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닥터룸을 신청하셨나요? 제가 평소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간이 이상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 평소에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많이 심해서 혹시나 진찰을 받고 싶어서 의뢰를 한번 했습니다. 간이 걱정이 된다고요? 굉장히 의외네요.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은 관절 쪽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운동하시면서 다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무릎 연골 수술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발목, 그리고 인대까지 끊어져 있고요. 그리고 코도 이제 몇 번 부러져 있었고, 관절 쪽은 정말 많이 다쳐 있습니다. 현재도. 예. 네, 지금 겉으로는 그래도 건장해 보이시거든요. 구영남 의뢰인, 그렇다면 평소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지 그 일상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체육관. 이곳을 운영하는 구영남 씨가 오늘의 의뢰인이다. 종합 격투기 선수로 활동해오다 지금은 후배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다는데. 몸을 많이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의치 않게 이제 다쳐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운동은 더 하고 싶은 욕심은 있고, 그래서 와서 이제 체육관을 차라리 오픈해서 제 운동을 더 하고 싶었는데, 사실 오픈을 하고 보니까 몸도 너무 힘들고 해서 제 선수 생활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고요. 지도자 생활로 이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리자, 고! 아직까지도 직접 선수로 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이지만 무릎과 발목, 어깨까지 그의 몸은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는 상황이다. 후배의 밑에치기를 받아주고 있는 의뢰인. 그런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 체력적으로 사실 지치는 건 없는데, 밑을 받아주면 안 받을 수는 없고, 선수들 근데 이 어깨 통증이 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그런 날에는 밑을 많이 잡아주거나 이런 날에는 좀 어깨 통증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늘 조금씩 통증이 있긴 한데 그때는 좀 더 통증을 많이 자극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해요. 오전 연습이 끝난 후 점심시간. 간단하게 햄버거와 콜라로 점심을 해결하는 의뢰인. 몸을 생각하면 식단에도 신경 써야 하지만 체육관 운영을 시작한 뒤론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제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긴 했어요. 왜냐면 전 생활할 때는 좀 음식을 자제했는데 가끔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나 이럴 때 이제 패스트푸드 위주로 해서 좀 먹고 스트레스를 풀고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우리 운동이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다음 수업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길지가 못해요. 그래서 또 이제 빠르게 먹고 빠르게 하려면 쉬려면 이렇게 패스트푸드나 이런 거를 지금은 원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수업을 모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동네 마트를 들른 의뢰인. 망설임 없이 음료 코너로 향한 그가 집어든 것은 다름 아닌 캔맥주. 평소 맥주를 좋아해 집에 가는 길에 습관처럼 사들고 간다는데. 네, 집에 오늘 좀 일찍 들어가는 날인데 그냥 자기 아쉽기 때문에 맥주를 사서 맥주 한잔하고 자려고 지금 맥주를 샀습니다.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4회 이상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맥주 위주로 4회 이상 먹는 것 같긴 한데 바쁘면 그냥 일주일에 2회 정도? 그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네. 화려한 선수 생활을 뒤로하고 후배 선수들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구영남 의뢰인. 매일 바쁘게 지내다 보니 선수 시절보다 오히려 건강을 챙기는 데 소홀해지고 있다는데. 운동으로 단련된 구영남 의뢰인의 건강 상태는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구영남 의뢰인의 일상 중 한 부분을 보셨는데요. 저는 관장님이라고 하셔서 말로 수업을 하실 줄 알았는데 보통 직접 이렇게 상대를 다 해주시네요. 아니 힘드실 것 같은데 체력 소모가 많진 않나요? 늘 해오던 일이라 실질적으로 제가 체력이 달린다는 느낌은 못 받습니다. 그럼 매일을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보통 몇 시간씩 하시나요? 하루에 6시간 정도씩 수업을 진행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매일 저렇게 훈련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어깨가 없어질 것 같아요. 후배들의 펀치를 매일같이 저렇게 받아주시면 어깨에 많은 무리가 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당연히 무리가 오겠죠. 그렇게 강한 충격을 매일 받는다고 하면은 어깨뿐만 고장이 날까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오히려 구영남 의뢰인 같은 경우는 지금 봐서는 과운동 증후군을 조금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운동하시는 것 말고는 건강하다 싶은 생활 습관이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를 즐겨 드시던데 좀 몸에 안 좋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안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뭐 바빠서 먹는 이유도 있는데 우선 제가 좋아하고 맛있어서 먹는 이유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패스트푸드가 맛있긴 하죠. 네. 조은균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으면 간 건강에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음식들은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열량은 굉장히 높은데 영양소는 많이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 잡힌 식단을 멀리하고 이런 가공식품이나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비만이 오고
또 지방간도 오고 고지혈증, 당뇨, 혈압 같은 여러 대사 질환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니까 집에 빨리 가셔서 쉬셔야 되는데 굳이 맥주를 들고 가시더라고요. 맥주를 자주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네, 맥주를 엄청 좋아하고요. 또 자주 먹기도 합니다. 보통 남성분들은 소주를 많이 드시잖아요. 소주는 안 드시고요? 네, 저는 소주를 안 먹는데요. 뭐 이유는 거창한 건 없고 그냥 그 맛이 싫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자주 즐겨 먹습니다. 네, 실제로 구영남 의뢰인처럼 맥주 한두 캔 정도를 매일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조용균 교수님 혹시 맥주처럼 알코올 도수가 좀 낮은 술을 마시면 간질환 좀 걸릴 확률이 줄어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술을 드실 때에 술의 종류는 그렇게 크게 관계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관계되는 것은 드신 술 속에 있는 알코올의 총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한 술이라도 많이 드시게 되면 간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분들은 이제 막걸리를 술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쌀 주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요. 그렇진 않고 알코올 음료 안에 얼마의 알코올이 들어있느냐 이것이 간 손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궁금해지는데요. 구영남 의뢰인의 건강 상태 미리 검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실시했다. 시력 검사와 체성분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혈액 검사와 운동하면서 압력을 많이 받았던 귀의 청력 검사를 진행했다.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심전도 검사를 실시했다. 운동을 현역은 관뒀지만 좀 꾸준히 하고 있어서 크게 이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체 계측 검사에서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상당히 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86kg 정도로 유지되고 계신데 약 15kg 정도의 감량이 필요하겠고 혈압 검사상에서는 정상의 120에 80에 비해 130에 86 정도로 약간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혈압 관리도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간 기능 검사나 또 신장 기능 검사, 빈혈 검사 등은 정상으로 나오셨지만은 LDL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꼭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와 심전도 검사는 정상으로 나오셨습니다. 크나큰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혈압 관리 그리고 콜레스테롤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고. 재활의학과에서 의뢰인의 어깨와 관절 상태에 관한 문진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관절 손상에 대해 문진하고 어깨 손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진찰, 어깨 가동 범위와 통증 정도를 상세히 알아보았다. 소화기내과로 자리를 옮겨 의뢰인의 간 건강에 대해 문진을 실시했다. 의뢰인의 생활습관과 병력에 따라 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의뢰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시작됩니다. 구영남 의뢰인의 기초 건강 검진 결과 보셨는데요. 아니 반전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과체중이라니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살 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살 뺄 생각은 늘 하고 있는데 먹는 것을 좋아하고 또 밤늦게 많이 먹는 습관이 있어서요. 생각만큼 빼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 탓인 것 같은데 당장 종합격투기 관장으로서 식단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늘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식사 시간이 길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먹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좀 높아서 고혈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이 나왔는데요. 평소에 혈압이 좀 높으셨나요? 조금 높게 나온 경우는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겠습니다. 닥터룸으로 출발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술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먹어야지 건강하게 그래도 먹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평소에 구영남 씨는 술을 어떻게 드세요? 술을 먹을 때는 되도록이면 안주를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네, 아주 좋은 어떤 음주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술을 드실 때는 좀 천천히 드셔야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은 그만큼 간의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술을 드실 때는 적당한 음료나 물 이런 걸 같이 섭취하시면서 속도 조절을 해서 천천히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구영남 씨처럼 안주를 충분히 드시면서 이 빈속을 채우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이 안주가 술의 흡수를 더디게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술을 과음했다 싶으실 때는 즉 한 번에 소주 한 병 이상 과음을 하셨다 생각될 때는 적어도 한 2, 3일 정도는 간을 쉬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일 드시는 습관이 제일 안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유전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물컵이나 술잔 같은 걸 돌려 마실 때 전염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만성 B형, C형 간염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유전되는 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병은 아니고요. 옛날에 예방접종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대에 모체 감염이 아주 매우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방접종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제 모체 감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못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런 바이러스 간염이 마치 유전병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술잔을 돌리거나 또는 같이 음식물을 같이 나눠 먹는 행위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바이러스성 간염이 전염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간에 좋은 음식 같은 거는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 건데요. 특별히 간에 좋은 음식은 없으세요. 오히려 경고 드리고 싶은 거는 검증되지 않는 식품이라든지 또 보약이라든지 생약제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과신을 해서 자기 간 질환을 지킬 수 있다. 간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사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이 오용 남용으로 간에 매우 독성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검증되지 않는 이런 식품이나 생약제제는 멀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조용균 교수의 처방은 술은 물과 안주와 함께 천천히 마신다. 과음했을 때는 적어도 2일에서 3일 금주한다. 간에 좋다는 식품, 보약, 생약제제를 오남용하지 않는다. 제가 어깨 통증이 오면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방치하게 되면 혹시 어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 하루 이틀 지나면 간단한 근육통 같은 경우는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이 지나도 잘 안 낫거나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통증이 있으면 결국은 가장 요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회전근개 손상인데 회전근개 손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게 되면은 그때는 치료법이 더 힘들어집니다. 조심하셔야죠. 그럼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 중에 어깨에 혹시 무리가 가는 동작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컴퓨터를 오래 하면 목 아프고 허리 아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가 돼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근데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가 되면 어깨가 이렇게 안으로 말리게 되거든요. 어깨가 이렇게 둥글게 되면은 어깨 운동을 할 때 지장을 만들어서 그것 자체가 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왜 작업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조금 높은 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자세들이 어깨 쪽에 좀 무리를 만들 수 있죠. 집에서 어깨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싱 아니면 온찜질로 이렇게 어깨 통증을 완화하는데 그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온찜질이나 얼음찜질은 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급성기 통증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뭐 야구 자주 보시죠? 예. 야구 보면은 투수들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면은 항상 투수들이 어깨에 얼음을 올려놓거든요. 이제 너무 많이 있어서 뜨끈뜨끈 식히는 작용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 의뢰인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하신다 그러면 온찜질보다는 얼음찜질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어깨 통증은 날이 안 좋거나 더 추워지면 좀 심하게 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왜 그런 건지 알고 싶어요. 아마 어깨 통증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근골격계 통증들이 그래요.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몸이 움츠러들죠. 움츠러들게 되면 그 자체가 힘줄이나 근육이 이렇게 약간 움츠러드는 자세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가벼운 손상이 와도 쉽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날씨가 추워졌을 때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위험하고 더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죠. 주아의학과 전문의 이기훈 교수의 처방은 구부정한 자세, 같은 자세를 오래 지속하지 않는다. 어깨 통증이 심하다면 집에서 온찜질, 냉찜질을 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깨 통증이 심해지므로 더욱 조심한다.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구영남 의뢰인의 건강신호등을 밝혀주실 차례인데요. 건강신호등은 어디까지나 두 분 선생님들의 전공 분야에 국한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빨간불과 초록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구영남 의뢰인의 건강신호등을 밝혀주세요. 제가 평소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많이 심해서 무릎 연골 수술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발목 그리고 인대까지 끊어져 있고요. 강한 충격을 매일 받는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약한 술이라도 많이 드시게 되면 간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5대륙 6개 지역에서 펼쳐지는 극한의 레이스 끝없는 도전 불꽃 튀는 경쟁 함부로 상상하지 마라 승리를 위한 험난한 여정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극한 서바이벌 레이스 극한 도전 와일드 레이스 구영남 의뢰인의 건강신호등을 밝혀주세요. 네, 두 분 모두 빨간불을 밝혀주셨습니다. 구영남 씨 기분이 어떠세요? 무조건 녹색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당황됩니다, 지금. 네, 두 분 선생님께서 어떤 이유로 눌러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용균 교수님, 간 건강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가요? 네, 우리 구영남 의뢰인께서 지방간을 가지고 계세요. 또 지금 과체중이시고 또 게다가 지금 고지혈증이 있는 상태고 또 혈압도 약간 높아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비만 또 과도한 음주 습관 때문에 지방간을 비롯한 여러 대사증후군이 이제 같이 몰려오는 그런 경고의 의미로 제가 빨간불을 눌렀습니다. 경고의 의미로 좀 미리 눌러주신 것 같아요. 이규훈 교수님도 빨간불을 눌러주셨어요. 네.
그 구영남 의뢰인의 그 어깨를 신체 검사를 해봤을 때,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회전근개 파열이 보였습니다. 뭐 크진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운동, 하는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그 진행을 막고 재활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활 열심히 하시라고 눌렀습니다. 가장 중요한 간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될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무엇보다도 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적절한 음주 습관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비만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최근에 식단도 많이 서구화돼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간이 더욱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역시 적절한 식단 또 운동, 체중 감량을 통해서 지방간을 해소하고 건강한 간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어깨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근육량이 충분하지만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는 회전근개는 쉽게 손상이 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서서히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구영남 의뢰인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펀치를 받아주는 과도한 어깨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면서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통증이 지속이 되면은 참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의뢰인의 어깨 통증을 좀 완화하거나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법이 있을까요? 회전근개를 강화하는 운동이 가장 중요한 운동이 되고요. 그것을 강화하는 운동은 간단하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그 운동을 알아볼까요? 회전근개 강화 운동 함께 배워볼 텐데요. 교수님, 지금 준비된 게 뭔가요? 우리가 흔히 아령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바벨이죠. 그 다음에 세라밴드로 알려진 고무줄입니다. 간단히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깨 강화 운동, 특히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아령부터 알아보죠. 네. 아령 한번 집어주세요. 네, 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도에서 벌려갖고 어깨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 올려 보시면 됩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45도라면 요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한번 느껴보세요. 옆으로 들어 올릴 때와 앞으로 45도로 들어 올릴 때가 많이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네, 의뢰인 좀 느껴지시나요? 예, 어깨 앞면에 자극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가벼운 무게로 해도 충분히 운동이 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거 욕심내면 오히려 어깨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는요, 가벼운 거부터 찾아서 조금씩 무게를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격투기를 많이 하셔서 이런 운동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평소에는 이런 재활 운동보다는 근육 자극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제 어깨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재활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법은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외회전근과 내회전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배워볼 텐데요.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묶어놓은 상태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건 어깨에 크게 무리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끝까지 잡아당겨도 되지만 어깨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90도를 안 넘어가는 자세에서 잡아다니시는 게 내 어깨 건강을 훨씬 좋아하시는 자세가 되고요. 거꾸로 이제 내회전근을 강화하는 방법은 이 바깥쪽에 묶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잡은 상태에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잡아다니는 운동을 하면은 이제 됩니다. 느낌 오시나요? 예, 충분히 느낌이 옵니다. 지금 자세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다른 방법. 네, 잡고. 끝까지 한번 돌려보시면 약간 아마 어깨 불편함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90도 안쪽에서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깨 관절에 좋은 운동법 배워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집에서 편안하게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종합격투기란 게 그야말로 몸을 쓰는 운동이잖아요. 구영남 씨에게는 몸이 소중한 재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들 말씀 토대로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의뢰인께서 건강한 몸으로 대한민국을 빛낼 종합격투기 선수들을 많이 양성하길 빌면서 그 의미로다가 펀치를 자신 있게 날려주시면서 포부 한마디 해주시죠.
자, 제가 먼저 다시 건강해져서 더 좋은 선수들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구영남 씨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헬스업 트레이너 김태환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줄어들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쉽게 넘어지고 골절이 발생하기 쉬워지는데요. 오늘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운동은 무릎 벌리기 운동인데요. 먼저 옆으로 누워 무릎을 90도로 구부립니다. 이때 배가 앞으로 처지지 않게 배에 힘을 주고요. 골반과 뒤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호흡을 내쉬며 위쪽 다리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운동을 할 때 엉덩이가 자극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운동 중 상체와 엉덩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간단한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유아러 닥터는 시청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건강검진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사이언스 유아러 닥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출연 신청란에 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